공면은 막아야 된다. 보수 우파 그리고 돌파구 찾아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더 다급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다.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발언은 일종의 일타쌍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윤계 입장에서 협박 아닌가? 김 여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즘에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랑 싸워야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발언들을 좀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이 기소할 때도 정치 수사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유죄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일종의 디데이처럼 자꾸 정치 일정을 만들고 정치적 어떤 계획을 잡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결국 집권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보수 정치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한 거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정치하면 안 되고요. 보수 진영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자꾸 야당을 시비 삼는 방식이 아니라 보수 혁신과 보수 개혁의 가치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방해하거나 막는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맞서줘야지 아마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더 비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전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뭔가 내부 분열이 커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무죄가 갈리면 갈릴수록 민주당이나 국민 다수의 의견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를 못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에 대한 얘기를 일종의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 의도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잘 먹히지도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 생각이 관철되거나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장 소장님 15일까지 김 여사 관련된 국민의 요구 해소될 것인지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 항공기 특혜도 있고요. KTV 황제 관람 논란도 있고 명태균 씨에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의 인식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를 막 하니까 나온 답이 뭐예요? 아파서, 지금 힘들어해서, 지금 거의 누워 있어가지고 공식 활동 자제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공식 활동 자제할 테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 건들지 마, 언급도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양평고속도로가 왜 노선이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뭉개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왜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감성에 호소하고 있어요. 아파서 돌을 던져도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거잖아요. 돌 맞으면 사람 죽어요. 맞으시면 안 돼요. 민심과 맞서겠다라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민심이 자꾸 노란불 경고등 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했지? 우리랑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이래야지. 다른 얘기 한다고? 다른 얘기 하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러면은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현했던 4+1 개혁, 이거 꼭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이 조롱당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 권위가 없어지는 대통령의 지시 안 들어요. 공무원부터. 우리는 그것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조선일보에서 나라냐 여사냐 선택을 해라 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하고 나서 대통령의 행동과 말을 보면 나라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데 나의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하겠어 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고 참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 소장 말씀대로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어려워도 해답은 내놓아야 될 텐데 그래서 김 여사 관련된 문제 네. 바로는 못 가니까 특별감찰관 가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뭐 당내 혼란도 있긴 한데 제도 자체로 바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유효한 해법인지.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는 강제 조사권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저거 자료 좀 줄래요?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료 좀 줘요. 싫은데요? 안 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이게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결국에는 전 걱정하는 게 여당 내 분열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 한동훈 대표는 원내 그리고 당내 모든 일은 당대표인 내가 결정해. 최종 결정권자는 나야. 내가 다 관여할 거야. 이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원내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수 의원들의 뜻을 확인을 해서 우리 특별감찰관제를 대통령께 건의하냐, 요구하냐, 아니면 임명을 추천하냐 이걸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네. 근데 표결 처리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다 지는 게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제 우리가 이제 임명 추천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아니요, 표결 처리했는데 나는 반대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사퇴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권 내 분열만 불러일으킬, 갈등을 더 증폭시킬, 그러니까 사태는 해결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이라도 원내대표랑 당대표 만나셔가지고 의원총회 표결 처리 없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당론을 모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특별감찰관 제도가 특검법도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니까 당내 혼란이 있을 정도로? 아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당대표가 원내대표랑 협의해서 당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장 소장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압수수색 할 수 없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 같았으면은요 집권 초기에 임명했어야죠.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견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냈을 수 있을 거고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설치 공사할 때 21g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이미 다 벌어졌잖아요. 임기 중반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특별감찰관이 뭐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국민들한테 눈속임이나 다름없다.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보통의 경우에는 영부인 견제하라고 뒀던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수석급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친인척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 넣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영부인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벌어질 일을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는 정도 수준이다. 그럼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깁니까? 수사를 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명포백 문제라든가 이런 거 검찰이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결국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끊임없이 의심받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실행력이 없다고 하는 거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한테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나 아니면 지금 국정을 위해서라도 국민들 요즘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좀 결기 있게 대통령하고 맞서주면서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당내 세력이 적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가면 뭔가 같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이나 이런 조항들을 넣거나 아니면 특검 범위, 수사 범위나 이런 것들 조절하면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최상무 특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고 뭔가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결기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